네, 지난주에는 컨텐츠 업종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넷플릭스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주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컨텐츠 업종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갔다가 최근 들어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수 대비는 상당히 견조한 것 같아요. 콘텐츠도 이제 미디어 쪽하고 이 연예계 쪽하고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에서 35%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최근 7월 셋째 주간에서는 약 코스피는 3%, 코스닥은 한 6.5%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초과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연예 엔터 쪽에서 상당히 지수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예 엔터 3사, 대형 3사의 평균 상승치는 약 17%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YG가 최근 3주 동안 한 25%의 상승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전통 그 제작사죠. CJ ENM,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컨텐트리 중앙은 약 평균 상승률이 한 5%에 달하는 정도로 지수보다 약간 상승하는 정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역시 엔터 쪽이 강력한 이유는 엔터 쪽에서 지금 실적상에서 JYP 같은 경우는 연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50% 넘게 성장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률 측면에서도 약 30%에 달할 정도 상당히 견조한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탑픽으로 연예 쪽에서는 JYP를 뽑고 있고요. 물론 SM과 YG 또한 SM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20%, 영업이익단에서 한 40%의 성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SM 같은 경우도 이익이 좀 견조한 편이다.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과 이익단에서 약 30% 정도의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연예 엔터 3사, 대형 기획사 3사가 상당히 연간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개별 업체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제작사보다는 이쪽 엔터 기획사 쪽이 좀 더 실적 모멘텀을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엔터 기획사는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면 대규모 음반 판매가 다시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엔터는 연간으로도 이제는 뭐 K 콘텐츠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 대비 계속 추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예를 들어 5%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 안에서 미디어 업종 자체는 조금 그쪽보다는 엔터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실적의 걸로. 성장폭 자체가 역시 엔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콘텐츠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가입자 이탈수가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뭐 관련된 기업들 뭐 투자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다 말씀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콘텐츠가 200만 명 이상 순 가입자가 감소할 거로 예상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것 같고요. 97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3분기에는 월간은 약 180만 다시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만에서 110만, 97만 감소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하반기에 벌크업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넷플릭스 외 다른 콘텐츠들 막상 돌려서 보면 볼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가장 다양하고 좀 재미가 있다.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기묘한 이야기가 다시 두 번째로 지금 글로벌로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신작으로 제시된 게 그만큼 엄청나게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의 사업 구조 자체는 다르지만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수록 이제 동남아를 넘어서 북미와 유럽에서 모두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K 콘텐츠가 당연히 수혜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교 불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는 당연히 지속성이 증대됨에 따라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타 OTT와 넷플릭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콘텐츠의 제작 판매 단가가 구조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옛날 콘텐츠를 다시 되사가는 그 리쿰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작 콘텐츠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아까 콘텐츠 가격 상승 외에 콘텐츠의 양 자체도 늘어나고 있어서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넷플릭스 자체도 지금 뭐 1조 원 가까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1조 원 자체가 한 번에 반영된 게 아니고 나눠서 반영되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저희 국내 콘텐츠는 그 넷플릭스 투자 관련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 흐름이 엔터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콘텐츠 뭐 미디어 쪽이 더 빠를까요? 네, 그 실적이 우상향하는 거는 사실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인데 그죠. 엔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업황이긴 한데 좀 상당 부분 실적이 반영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엔터와 미디어 보면 콘텐츠 제작사가 훨씬 싼 건 맞습니다. 콘텐츠 제작사가 싼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상승하는 추세 좀 더 강한 종목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그럼에도 여전히 엔터가 낫다. 그러면은 요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는 컨텐츠가 지금은 조금 더 저평가고 맞습니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더 강하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엔터 업종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은 최선호로 하는 종목도 역시나 엔터주 쪽에 있는 네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50% 성장에 나오는 JYP가 제일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빠질 때도 가장 높은 하방 그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들 빠지고 오를 때 상당폭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좀 지배 구조가 제일 깨끗하다.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회장이 밑에 그 자기가 이익을 편취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이익을 빼가는 그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JYP는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상당히 깨끗한 경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구 아티스트의 조화가 가장 잘 돼 있다.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그 연예인들 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돌, 신의 아이돌이요. 음반 판매를 뭐 40만 장씩 팔고 있거든요. 평균 판매량이. 최애가 혹시 JYP 엔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물론 트와이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건 아닌데 신규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데뷔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연간 평균 판매량만 40만 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2019년 대비 2022년에 전체 연간 음반 판매량이 2천만 장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중에 50%가 JYP 앨범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음반 판매량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엔터 3사 중에 가장 높은 실적 성장률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그냥 엔터 기획사 3사의 한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 기관에서 지금 뭐 7일 연속으로 그러니까요.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사항도 매우 양호하다. 그래서 JYP는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럽지만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5만 원 초반 구간에서는 전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 나오곤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사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얼마나 더 예정대로 열리는지 그 외에 추가로 오프라인 콘서트 국내 말고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콘서트 나오는 진행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앨범 판매가 얼마나 더 추가적 앨범 판매 같은 거 월별로 뭐 가온 차트 이런 데서 집계가 가능하니까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됐던 예정된 그 글로벌 그러니까 현지에서 구성된 현지 아이돌이 얼마나 예정대로 차근차근 그 데뷔가 진행되는지 네. 여부에 따라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음식료 업종도 짚고 갈 텐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일단 엔터주 못지않게 음식료주도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 최근에 평균적으로 상승률을 보면 약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1년 고점 대비로는 19% 하락했지만
최근 7월 셋째 주간에서는 3%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는 약 한 1%의 하락이 나왔지만 지수보다는 선방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3주간 약 1%의 상승이 나왔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한 3%의 하락, 롯데칠성 한 1%의 상승으로 다 지수보다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역시 음식료에서도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의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폭풍 순매수, 기관 매수세 등 음식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사고 있다. 그래서 수급상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마진 스프레드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곡물 가격이 살짝 내려오면은 그만큼 또 스프레드가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가격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건 분명한데 식량 가격 지수, 그러니까 FAO에서 발표한 식량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곡물가를 판가에 전이해야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최 밑단에 이제 소비자 단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전가하기엔 조금 어렵다. 음식료 업체가 B2C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1분기에 한 차례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그 곡물가의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 시차, 래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의 모멘텀으로 반영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영 효과가 좀 뒤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 음식료가 또다시 한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받는다 치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 가격 상승의 효과를 실적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료 쪽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사실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 나오면서 알코올 음료가 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는 제로 관련된 뭐 0칼로리의 네네. 음료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로 시리즈 먹어보셨나요? 네, 저는 좋아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저는 맛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단 뭐 롯데칠성의 데이터만 봐도 소주 다음으로 탄산음료가 한 약 14%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상당히 탄탄하고 제로 시리즈의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치상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그 초반에만 해도 연 5% 성장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50%의 롯데칠성이 제로 탄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기준으로 작년 2월 달에 출시 이후 약 매출이 한 800억대에서 지금 한 2천억, 많게는 2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 2배 넘는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펩시 제로 라임 필두로 계속적으로 신 제품이 나옵니다. 핫식스 더킹 제로, 그다음에 제로 밀키스, 그다음에 탐스 제로 등 다양한 신제품이 지금 기존의 한 개에서 5개 이상의 신제품으로 신규 제품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제로 탄산 시리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지속적인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 식음료 업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제로 시리즈 자체가 좀 고마진이라서 제품의 믹스 개선 효과,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좀 이익 개선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역시 롯데칠성인데요. 아, 그렇죠. 네. 롯데칠성이 롯데가 진짜 짠돌이 그룹이거든요. 근데 네. 엄청나게 투자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고요. 음식료 유통,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압도적인 국내 1위 음료 업체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좋아하면 저희는 롯데칠성이랑 강력한 칠성 사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음료와 주류 모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 시리즈의 믹스 개선 효과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는 리치마켓을 공략해서 별빛 청아라든지 레몬진이라든지 다양한 MZ 세대에 관심 있는 제품으로 누적 판매량이 별빛 청아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150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라 분명히 유흥시장 회복에 대한 효과는 롯데칠성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은 2조 8천억대, 이익은 한 2,40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견조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그다음 특징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주 신제품이 나옵니다. 8월 달에 새로 난 제품이 나오는데요. 네. 새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 가격을 경쟁사는 올렸는데 롯데 지금 클라우드만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 가격을 하반기에 클라우드를 좀 가격 인상하지 않을까. 그런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롯데칠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